세 군데에서는 이를 뽑자고 했고 두 군데에서는 한번 살려봅시다 라고 얘기를 했다면 당연히 살려봅시다 라는 치과에 먼저 한번 시도를 해보겠어요. 왜냐하면 치아를 뽑는 것은 사실 오늘 아니고 언제라도 뽑을 수는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최인희 치과의 대표 원장 최기수 원장입니다.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원장님이 주로 하시는 치료가 보철 치료시죠? 주로 그렇죠. 임플란트, 사랑니 뽑기 뭐 등등등이죠. 그 중에 제가 알기로 가장 비싼 치료가 임플란트 아니에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임플란트가 가장 비싼 축에 속하죠.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임플란트가 제일 비싸면 이 이빨 뭐 신경치료 좀 하면 쓸만할 것 같은데 싶어도 임플란트로 권유하는 경우가 있지는 않을지 혹시 궁금하거든요. 살릴 수 있는 치아를 그냥 살리려는 시도도 안 하고 그냥 막 뽑는 약간의 과잉 진료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일단 나는 당연히 안 하죠. 무조건 살리려고 하는 시도를 최후까지는 해보는 게 의사로서의 의무이고 또 사명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제 가끔 환자분들 이제 뵈면은 다른 치과에서 뽑자고 했는데 이거 맞냐 이렇게 확인하러 오시는 분들이 요즘은 좀 정말 많아졌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는 보면 뽑아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 한번 살리려는 시도를 해볼 수도 있겠는데요 라고 하는 그런 케이스의 환자분들을 종종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그것은 사실 이제 의사들이라면 대부분 다 살리려고 노력을 하실 거고, 그런데 이제 그분의 의사 선생님의 어떤 뭐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뭐 실력에 따라서 못 살려요 이런 의미에서 뽑자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고, 정말 이제 안 좋은 쪽으로 의심을 해보자면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약간의 뭐 이런 표현은 좀 그럴지 모르지만 이렇게 덤핑하는 치과, 그런 데서는 이윤을 좀 창출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단가가 좀 높은 임플란트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경우들도 있긴 있죠. 요즘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 치과들이. 근데 예전에 좀 정말 많았었던 그런 시기도 좀 있었죠. 그러면은 어디는 뽑으라 그러고 어디는 안 뽑으라 그러고 맞아요. 뭐 되게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거 내가 뽑아야 될지 안 뽑아야 될지 이렇게 결정하는 좀 팁이나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한 5군데 치과를 갔는데 3군데에서는 이를 뽑자고 했고 2군데에서는 한번 살려봅시다 라고 얘기를 했다면 제가 환자라도 당연히 살려봅시다 라는 치과에 먼저 한번 시도를 해보겠어요. 근데 보통은 5군데 나가지 않나요? 그러면 3군데 가면 되지. 최소한 제가 이전 유튜브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한 군데 치과만을 가가지고 덜컥 결정하시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가격 차이도 좀 있고 치과의 또 치료의 퀄리티 때문에 수명도 좀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최소 3군데는 다니시고요. 근데 만약에 그 중에서 2군데는 뽑자고 했는데 한 군데는 살려보겠다라고 시도를 해보겠다 이렇게 진단을 하셨다면 우선은 그 치과에 한번 몸을 맡기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치아를 뽑는 것은 사실 오늘 아니고 언제라도 뽑을 수는 있으니까. 저희 치과도 사실은 좀 제 입으로 얘기하긴 그렇지만 저희도 웬만하면 살려보자는 주의이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보고 최소 예를 들자면 3년 5년이라도 더 쓸 수 있다면 내 치아로 그 3년 5년을 보내는 시간이 오히려 임플란트 처음부터 하고 이런 것보다는 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65세 이상은 저희 임플란트가 보험이 적용이 되잖아요. 맞아요. 65세부터. 네. 그러면은 사실은 이 유튜브를 보고 있으신 분들은 대다수 보험 적용이 안 될 거란 말이죠. 아무래도 젊은 구독자들이 좀 많으시니까. 그럼 임플란트 솔직히 싼 가격이 아니니까. 근데 그 임플란트를 좀 싸게 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다 보니까 임플란트도 국산이고 외산이 있더라고요. 그럼요. 그 두 개 가격 차이가 좀 나나요? 그럼요. 외국산은 아무래도 이제 수입을 해서 들어오니까 뭐 중개 수수료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아무래도. 원장님은 외산을 선호해서 국산을 선호하세요? 저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외국산 제품을 주로 썼어요. 사실 대한민국의 모든 치과의사들은 한 10년 전만 해도 외국산이 훨씬 더 훌륭해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 이유는 의사들은 이렇게 막 단순히 느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거든요. 외국산 임플란트들은 만들어진 지가 더 오래전이니까 그동안의 환자의 임상 경험 증례가 훨씬 많죠. 압도적인 수의 논문들이 나와 있고, 그러면 그 임플란트들은 10년, 20년을 계속 심고 경과 조치를 받는데 상황이 좋더라, 성공률이 높더라는 그런 확실한 데이터가 있는데, 국산 제품은 역사가 짧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논문이 좀 적죠. 그럼 이제 의료진들은 아무래도 그 논문을 기반으로 하게 돼요. 그럼 꼭 치과의사뿐만 아니라 모든 의사들도 다 그러시겠죠. 그래서 그때는 외국산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임플란트는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그 외에도 덴티움 등등등 여러 가지 이제 국산 임플란트도 꽤 10여 종 이상 있어요. 그 임플란트 회사들의 역사가 벌써 20년이 넘어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들에 롱텀돼 있다. 장기적인 논문들이 꽤 많이 있고, 그래서 사실 지금은 저도 국산 임플란트를 훨씬 더 많은 비중으로 심어요. 요새 제가 알기로는 뭐 브릿지라든지 아니면 틀니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나온다고 들었는데 굳이 임플란트를 아프고 비싼 걸 해야 될까요? 근데 뭐 브릿지 틀니가 뭐 좋은 제품으로 나온다, 이런 건 사실 임플란트의 발전에 비하면, 발전 속도에 비하면 별로예요. 그러니까 단지 재료 같은 거, 뭐 금이나 이런 것들이 도자기로 조금 더 바뀌고, 뭐 틀니의 어떤 제품, 이런 내구성이 조금 더 증가된다, 뭐 이런 것 뿐이지, 간단하게 설명해서 치아 하나를 뽑고 난 다음에 임플란트를 심는 것과 브릿지를 거는 거에 가장 큰 차이는, 브릿지는 중간에 이가 없는 상태에서 옆에 건강한 내 치아를 깎아서 걸어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치아를 손상시킨다는 진리는 여전히 변함이 없고, 브릿지를 걸게 되면 중간에 이가 없는 부분이 계속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이 잇몸 뼈는 뭐가 없으면 점점 줄어들어요. 얇아지고 낮아져서 꺼지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브릿지를 해도 나중에는 막 공간이 생기고 그렇죠. 근데 임플란트의 가장 큰 장점은, 그 뽑은 자리에다 임플란트를 심었으면 그 임플란트가 주변 뼈를 꽉 잡아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가 없을 때 뼈가 꺼지는 거에 비하면 임플란트가 심어져 있는 상태에서 잇몸뼈는 훨씬 더 유지가 더 오래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이 꺼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연 임플란트가 퍼스트 초이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임플란트 그러면은 안 할 이유는 따로 없는? 그럼요. 뭐 저희 어머님도 사실 치아 빠지고 지금 고령이신데, 빠지면 당연히 임플란트를 선택하지 브릿지를 우선순위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오늘은 아무튼 뭐 치과에 또 이것저것 궁금한 점에 대해서 한번 또 주저리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구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